연극 가도 그런 사람 있죠. 라이어 한 5번 봐가지고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막 치고 막 이기적으로 살라고요.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이타주의자로 산 것 같아요. 되게 남들을 위하지만 홀로 있을 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상을 원해요. 즉각적인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와서 좀 삶의 영향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마 좀 힘드셨죠? 네. 근데 또 살은 안 빠졌네요.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또 그나마 또 보상이라도 되는데 또 힘도 들고 살도 찌고 참 속상하죠. 저는 올해 50이 됐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인생 플랜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강연을 할 때는 강연을 막 미리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마치 어떤 심리냐면, 여러분 결혼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아무리 남자들이 뭐 많이 가게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하루 2끼에서 3끼의 밥을 계속 차려낸다는 거는 집에서 밥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재료가 사실 뻔하거든요. 제철에 나오는 게 뻔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막 모든 재료를 살 만한 충분한 뭐 여유가 있으면 뭐 이것도 사고 뭐 제비집도 사고 뭐 어디 뭐 인도에 뭐도 랍스타도 사고 뭐 그럴 텐데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한계도 있고. 저는 그런 주부들의 마음을 오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강의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딱 그래요. 뭐 엄청난 새로운 재료를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제가 한 뭐 100살, 200살 살았다면 야, 내가 150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죽어봤니? 나는 부활해봤거든. 막 이런 얘기. 천국 가봤어? 다 천국 가봤잖아. 막 이런. 난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장난 아니야. 나는 막 또 환생도 해봤어.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소재를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식재료 뻔한 걸로 계속 가족들의 만족도를 올려야 하는 그 사람들과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집안에 그걸 먹는 사람이 까다로운 식구가 있으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분 뭐 남편들이나 아이들이 여러분이 아무거나 줘도 아 엄마 진짜 맛있다 최고 이러는 집이 있을 수 있고 2그릇 먹고 이렇게 맛이 없네 짜 자기야 자기가 지금 요즘에 간을 좀 못 맞추는 것 같아 짜다고 누가 요즘에 이렇게 짜게 먹어 싱겁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집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비슷한 재료 쓰면 저거 37회 때 했던 말인데 또 하네 비슷한 얘기 나 다 아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대사를 칠 때 지가 미리 대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극 가도 그런 사람 있죠. 라이어 한 5번 봐가지고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막 치고 막 상대방 엄청 김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부들하고 프랑스, 네덜란드로 촬영 가는 TVN 그 방송이 있었어요. 가이드라고. 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되기 전에 사라져버린 프로가 있어요. 근데 주부분들하고 해외에 처음 나간 분들이었어요. 여권이 없는 분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권을 만드신 분들.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네덜란드에 막 그 튤립 막 몇백만 송이 핀 곳, 막 프랑스의 그런 막 고풍스러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오셔서 여행 유럽 쭉 해보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나고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나라라고 했냐면요, 그 밥 안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게 뭔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좋은 데를 두고. 근데 그게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그 마음이구나. 삶은 비슷하고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고, 그리고 먹어보면 나 그 맛 안다고 하고. 근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평불만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엄마 밥이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엄마가 먹겠어. 그러면 되게 이거 나 이 역할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못 하겠는데, 너무 힘 빠지는데. 왜냐하면 감사하게 먹어줘야 또 할 힘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런 생각이 한 2년쯤 지나서 들더라고요. 모아둔 돈이 좀 내가 넉넉하게 있으면 이제 이 일을 안 하고 싶다. 전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권태가 깊어요.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별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또 사건 사고로 결혼하게 되고 막. 그러면 별 기대도 없으니까. 근데 나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자, 여러분 얼굴 안 나오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강사님,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 얼굴 안 할게요. 그럼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표정이 가장 지금 좀 어둠이 많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뭐. 서로 피차 입장이. 남편은 또 막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 주신 것도 있어요. 제 경우는 너무 좋아서 한 거예요. 이 강연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줘도 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자식 기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날 안 그럴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별로야.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가 충격받거든요. 왜? 전에 그 열정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난 변한 거잖아요. 그때 되게 큰 충격이 있어요. 그게 결혼이든 연애든 직업이든 친구 관계든 취미든 그 무엇이든. 인생 살다가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안 되고 힘든 게 뭐냐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 열정이 저 상대방과의 저 분야와의 관계에서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교자가 된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은 통째로 사라져 버리고 나는 뭔가 변절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뭐 하죠? 듣고만 있을 거예요? 실자로 시작하는 거. 좋아요. 내가 나에게 뭐 한다고요? 사람이 남한테 실망하는 것보다요, 충격이 한 10배 강한 건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나 정의롭다고 생각했거나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하는 사람은 이 충격이 너무 커요. 그때 건강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는 양상은 두 번째예요. 1번 자살한다. 2번
삶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흘러가게. 바닷가에 떠다니는 빈 유리병처럼 나이에 흘러가게. 큰 시류에 흘러가게. 그냥 방치하는 거죠. 저는 그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당황스럽고 내가 20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했던 그건 뭐지? 난 더 이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네. 근데 그때 더 사람을 서글프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거든요. 난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어도 이 시간에 강연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한테 충격을 받겠어요. 내가 변절자가 됐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얘기해 줘 볼래요? 행복하게? 너무 추상적이다. 또요? 태풍이. 포프리. 포프리 사장님하고 유튜브 하면서 계란 팔면서 두유 팔면서 살아라. 또요?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샤인샤인 하늘을 그다음 뭐예요?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힘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줬어요. 하늘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때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포프리하고 해서 하늘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제육볶음을 팔면서 하늘을 보면서 스킨볼트를 하고 하늘을 보면서 포프리를 이렇게 두유 자 받아가세요 하면서 너무 지혜로우시다. 야 진짜 역시 이래서 사람은 지 머리로만 살면 안 돼. 맞아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건 삶의 절대성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무속인 분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죠. 양심 있는 일을 하면서 양심 있게 돈을 벌면서 하늘을 보는 거죠. 저는 스킨볼트가 많이 팔리고 두유가 많이 팔릴수록 공짜 강의를 하려고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요. 나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이기라고 표현할게요. 그전에는 약간은 억울한 이타주의자로 산 것 같아요. 되게 남들을 위하지만 홀로 있을 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상을 원해요. 즉각적인 보상이 뭘까요? 사람의 정신의 몸에. 택배라고 하죠. 대한민국 물류망이 너무 좋아서 저녁에 시킨 거 새벽에 갖다 주고 아주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아니면 먹는 거. 그때 먹을 때 슬로우 푸드를 먹을까요? 패스트 푸드를 먹을까요? 패스트. 그렇죠. 내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브로콜리 삶고 비트즙도 내리고 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맞춰서 먹어야지. 이렇게 안 되죠. 그때 우리를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 패스트푸드예요. 아니면 자극적인 거.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보상해요. 그리고 뭔가가 쌓이기 시작해요. 아주 서서히.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주체자가 돼서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주체자가 돼서 나를 하는 거예요. 게임이 나를 목줄을 메고 다니는 거랑 내가 가끔 게임을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술을 내가 분위기 내고 싶고 뭔가 기분 내고 싶을 때 와인 같은 거를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마시는 거랑 술이 나를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술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 그때는 좀 많이 마시게 되죠. 네. 그런 거죠. 돈 안 받고 강의해서 기분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려고 시작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심으로 하니까 강의가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그만 개를 키웠는데 사랑으로 너무 사랑을 주니까 얘가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개가 저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포프리에 실질적인 이사가 되고 이제 등기 이사를 다음 주에 하는데요. 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제가 키운 개로부터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 같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